불꽃 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요, 내신 부교재 모의고사 공부법인데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 왜 3월 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이제야 개학을 했고 이제야 학교에 다시 가고 있죠. 이제야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야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이 부교재와 모의고사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딱 첫 수업을 들으시면서 영어 수업을 한 친구들은 지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시험 범위에 이제 교과서가 나오고 모의고사 이런 어떤 교재들이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소개를 받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수업하냐면요, 먼저 교과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좀 상대적으로 쉽죠. 모의고사보다 좀 더 쉽고요, 그리고 부교재보다 좀 더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먼저 해요. 왜?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은 여러분 탈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쉬운 거부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또는 이제 부교재를 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부교재 하다가 시험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과서 먼저 하고, 교과서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문제가 모의고사 부교재 하다가 시험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난이도가 어려운 모의고사 부교재 같은 경우에 시험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학원에서 만약에 한 달 시험 대비를 해주는데 시험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또는 교과서를 한 번에 시작하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 대비 다 해줍니다. 모고 대비 다 해줘요. 부교재 대비 다 해줘요. 언제? 시험 하루 전날 다 해줘요. 이해됐어요? 하루 전날 해가지고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시험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얘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미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오늘 저희 학원 학생들은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고3만 제대로 된 시험 범위가 나왔어요. 다른 데는 시험 범위가 안 나왔어. 그럼 먼저 준비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어떤 교재의 범위 있잖아요. 거기부터 수업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다수의 학원과 학생들이 모의고사 부교재는 등한시하고 교과서부터 시작하니까 교과서만 천천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수행평가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 신나게 빠져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나 있고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학교 수업에 갔는데요, 이 모의고사와 이 부교재 범위가 결정돼 있거나 부교재가 지정돼 있거나 모의고사 지정돼 있는 그런 수업, 그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시험 범위 나와 있으면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지금 시험 범위를 혼자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어떤 부교재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고요. 찾아서 외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설점을 읽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 분석해볼 수 있다. 무조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 범위를 안 순간, 시험 교재를 안 순간부터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신 부교재, 모의고사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까 합니다. 영상이 좀 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대비 생각 없으신 분들은 지금 보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 영상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점수는 잘 안 나오겠죠? 근데 뭐 솔직히 시험 점수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점수가 다인 친구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지금 부교재와 모의고사 공부법을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중에서 이런 시험 범위가 있어요. 문제풀이형 시험 범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냥 지문이 있습니다. 그냥 지문을 읽고 지문의 단락별 주제를 익히고 해석을 하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고3이다 하시면요, 지금 수능 특강이 나가게 될 거예요. 수능 특강 책 보셨어요? 수능 특강 한 페이지와 네 지문이 있거든요. 네 지문이 엄청 길어요. 긴 네 지문이 있는데요, 그 네 지문 한 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네 지문이요, 한 10강이 들어가요. 그럼 힘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형이 나오면 내가 문제 지문 수가 시험 범위로 많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딴 데 치워놔. 당장 하지 않아요. 학원에서 해주면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빨리 해주면 좋죠. 근데 학원에서 늦게 해주면요? 어떡해요? 그 많은 지문들을 언제 합니까?
혼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혼자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풀이형 교재를 지금 당장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끝내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 지금은요 사기 초고요. 3월 달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보다는 실력 키우는 공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신 범위로요 실력 키울 수 있어요. 문제풀이형 교재는요 특히나 실력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해도요 실력 키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범위만 정해줬다면은 이 문제풀이형 교재를 공부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번입니다. 시간 재고 문제풀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답까지 하고, 채점과 오답이죠. 여기에 여기까지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시간 재는 게 있는데요. 솔직히 영어 문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유형이나 부교재도 모의고사 유형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유형들 풀려고 할 때 그 유형별로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2분 재세요. 솔직히 1분짜리도 2분짜리도 있거든요. 목적, 심경, 주장 1분이고, 일치, 불일치, 도표 1분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 2분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초보시니까 2분 재고 문제풀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예 안 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무슨 한 10문제를 1시간 동안 푸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재고 문제 푸시고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문제풀이 실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요. 습관을 잘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분 시간 재고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 틀려도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틀리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문제 풀 실력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범위가 나왔다고 한다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은 시간 재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점 무조건 하시고요. 또 채점 얘기할 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본인이 이 틀리는 거 체크하는 게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볼까봐.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틀린 걸 맞다고 막 해. 별표 치고 막 맞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개뿔 그래봤자 도움되는 게 없어요. 틀린 거 틀렸다고 긋고요. 그냥 정확하게 틀렸다고 긋고요.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을 하는데요. 오답은요, 내신 공부다 보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설지를 보잖아요. 해설지 보는데 해설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이 솔직히 내가 잘 와닿지 않아. 그러면은 해설지, 한글 해석지 있죠? 한글 해석지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서 내가 제대로 해석한 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됐으면 그걸 체크해가지고 학원쌤한테 물어보거나 학교쌤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1단계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약 6단계가 있어요. 6단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험 한 달 남겨놓고 해다가는 솔직히 시간이 되게 모자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단어 찾고 외우기. 단어 찾아서 외우라고 하면요. 학생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단어가 정리된 단어장 같은 거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단어장이라고 하는 건요. 솔직히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요. 단어장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어장에 내가 모르는 단어를 써야겠죠. 기입을 해야겠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 찾고 외우기라고 하는 게 지금 단어장에다가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추가시켜야 돼요. 모르는 단어 추가. 단어장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EBS 같은 이번에 고3들 수능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영어 뒤에 보면요. 여기 단어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지문 확인해가지고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그 시중 단어장에 기입을 해가지고 그걸 한 번에 외워버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단어 찾고 외우기인데 단어장에다 모르는 단어를 추가해서 외워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풀고 채점 오답한 다음에 단어 찾고 외우기.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해야 되니까 솔직히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학교마다 이 어떤 그 시험 범위가 다 다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학교 이 범위가요 거의 최소일 거예요. 약 모의고사 지문 20지문, 또 수능 특강 지문 한 60지문, 요 정도가요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방 학교에서는 평균이고. 서울권으로 가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시고요. 지금부터. 시험 범위 나온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지문 구조 분석.
전지문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해석 원리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목적어인지, 그리고 이 부분 묶어가지고 전면구가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를 확인해서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전지문 구조 분석이 좋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조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전지문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게 좀 크거든요. 독학이 좀 힘든 부분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른 영어학원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분석을 열심히 배우시고 체화를 하신 분들은요, 이게 다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이거를 배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 빨리 오세요, 빨리.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죠.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 분석이 잘 되잖아요. 그럼 구조를 안다는 거잖아요. 문장 성분이 뭐가 먼저 나오고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작에 도움이 돼요. 이 전지문 구조 분석은요, 스스로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작 훈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지문 구조 분석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되시면 하고요, 안 되면은 전지문 구조 분석법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학원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탓할 필요가 없는 게요, 실제로 인강에서도요, 대성마이맥이나 뭐 메가 땡땡, 대성 땡땡, 메가 땡땡에서 많이 있어요. 구조 분석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근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희 학원에 오시고요, 다른 분들은 그 근방에서 인강을 들으셔도 충분히 다 있기 때문에요, 구조 분석을 익혀야 된다. 익히면 되게 좋습니다. 내신 대비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스스로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법 문제 풀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문법 문제를 지문 전체를 암기하지 않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치랑 운위치 있으면은 앞에 선행사 있고 없고 뒤에 완전 불완전으로 위치의 운위치를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배워서 문법 문제나 영작이나 해석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익혀두시고요. 저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 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은 솔직히 이게 지금 안 돼 있으면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해석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 분석이 안 돼 있으면 해석을 아마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한글 해석지랑 막 비교돼서 해가시면서 한글 해석지를 보고 영어 이 통째로 해석되는 부분을 아마 암기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석력이 늘지 않아요. 맨날 한글 해석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솔직히 이게 안 되는 사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해석지로 해석을 했다 치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한글 해석지를 가지고 내용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영어 지문이 해석이 잘 된다 하더라도요, 한글보다는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내용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 해설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처럼 전지문 구조 분석이 되는 친구들은요, 구조 분석이 돼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영어 지문에만 되게 이게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예, 좀 해석이 되니까 이제 한글 해석지를 보고 연동시키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한글 해석지랑 그냥 비교 대조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이 되니까 이제 한글 해석지를 보면서 내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유형들을 아마 챙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시험 문제 중에 일치불일치 문제 있거든요. 일치불일치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고, 주제를 파악한다는 거는 실제 시험 유형 중에서 뭐 주장, 요지, 제목, 뭐 빈칸 이런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파악한다는, 또 요약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적어 드릴게요. 뭐 주제 문제나 뭐 요지 문제나 뭐 주장 문제나 뭐 제목 문제나 뭐 빈칸 문제나 다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요약문 문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정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문제풀이형 교재를 보다 보니까 문제풀이는 하나의 지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양이. 그래서 그만큼을 읽고 이 지문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꼭 찾아가지고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하는 건 좀 힘드니까 영어는 해석에 좀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한글 해석지를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일치불일치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하시면서 이 여러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딱 보기에도 네 가지가 이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지금 시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못해요.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한글 내용 흐름 익히기. 한글 내용을 솔직히 이 4번에서 한글 내용에서 이해 내용이 했잖아요. 근데 내용이에서 주제를 알아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주제를 안다고 해서 순서나 삽입 문제나 문장 제거 문제 유형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를 익히는 거죠. 만약에 탄소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다음 온실효과 얘기 나온 다음에 지구온난화 얘기 나온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흐름 전체를 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 부분으로 외웠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문장 단위로 또는 두 문장 단위로 흐름을 외워주시면 굉장히 내신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한글 내용 흐름 익히기라고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을 요한다. 제가 한 문장을 익히는 데 있어가지고 토시안을 안 틀리고 해석하길 바라진 않아요. 근데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 이 문장 간의 어떤 내용 있잖아요. 그 문장 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지 문장 삽입 문제나 순서별 문제나 그리고 뭐죠? 그 문장 제거 문제는 우리가 10초 컷을 할 수 있어요. 내신 문제 나왔을 때요 10초 안에 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이런 단어나 외우고 문제풀이만 대충 이게 해석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솔직히 이런 문제를 막 풀고 있거든요. 내신 때는 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버는 문제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잘 푸는 친구들은요 영어 지문 전체를 외우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하라는 이유가요. 영어 지문 암기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영어 지문 전체 암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실력이 좋으면 괜찮거든요. 실력이 좋아서 이런 기본기가 다 돼 있는 친구들이 암기하는 건 제가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실력이 어중간해 시험 범위로 모의고사 지문 30주문 들어갔는데 이걸 다 암기가 안 될 것 같아.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면은 이걸 포기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올리자. 이러한 방향성으로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영어 지문 암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으로 암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흐름 익히, 흐름을 외우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익히라는 게 아니라 거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서술형 대비예요. 요게 좀 우리 애를 먹이는 건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교들 솔직히 한 80%가요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면은 영작 자체를 잘해야 되는데요. 영작 자체를 잘하려면 최소 한 6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를 만난 지 솔직히 한두 달밖에 안 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6개월 동안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술형 맞추는 게 되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암기도 어렵죠, 그렇죠? 암기 포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니까 시험을 폭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저랑 늦게 만났다고 해가지고 서술형을 아예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1학기고 기말도 있고 2학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술형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오면요 서술형 어떤 교재 같은 걸 추천해 주거든요. 그리고 풀고 검사도 해요. 그래서 풀면서 차근차근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좀 잘 소화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술형도 꽤나 쓸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는 좀 시간이 꽤 걸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서술형 대비가 좀 그나마 될 수 있는 게 시험 기간에 자료,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에서 영작 자료 있잖아요. 영작 자료를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해당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작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게요. 영작하는 되게 뛰어난 좋은 도움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영작 자료를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대비가 좀 되어야 한다. 문제풀이요. 문제에 대해서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는 거, 단어 찾고 외우기, 단어장에 모르는 단어 추가하는 거, 전지문 구조 분석하는 거, 해석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한글 해석지의 내용 파악하고 주제 파악하는 거, 그리고 흐름 외우는 거, 그 다음 서술형 대비로 영작 자료 하는 거,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기본이요, 기본. 이게 된 다음 뭘 해야 되냐?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번 학원 자료.
이해됐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학생들이요, 학원 자료를 딱 봐요. 학원 자료에 빈칸 넣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빈칸 다 뚫려 있고. 넣을 수 있겠어요? 넣을 수 없으니까 솔직히 앞에 있는 뭐 교재 자료 베끼잖아요. 그쵸? 학원 자료를 베끼는 이유가요. 물론 그 학생이 열심히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 학생 실력에 맞지 않는 공부 방식이 아마 그 자료로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단어 찾고 외워야 될 친구가 빈칸부터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력이 좋으면 뭘 어떻게 다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빈칸 같은 자료는요. 실력이 좋아도요. 앞에 본문을 베끼더라고요. 모든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내용 파악도 다 한 다음에 학원 자료를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학원 자료 같은 것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식이 좀 더 쉽고요. 객관식이 이 어법 고르는 게 있어요. 단어 2개 중에 맞는 어법 고르는 거 있어요. 뭐 PP냐, ING냐 이런 고르는 거. 그거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작까지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자연스러운 암기가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다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다 끝내면 뭐 베스트긴 한데 다 못 끝내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열심히 하시다가 학원 자료로 뭐 3회독, 뭐 4회독, 5회독 하다 보시면 되게 많이 숙지가 될 수 있거든요. 숙지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거 풀잖아요. 변형 문제 풀면은 숙제가 더 될 수 있어요. 숙지된 상태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요. 영어 지문을 암기한 친구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기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하기에도 충분히 많은 양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이번 내신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권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